자,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먼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우리가 A란 점, 자, X1, Y1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기울기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 M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했죠? Y-Y1 값은 M의 X-X1 이렇게 했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이 식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곡선 위에 있는 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y = fx가 있으면 이 p a, fa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두 점, 이렇게 한 점이 나와 있잖아. a, fa에. 그럼 이것의 이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이 기울기 값이 바로 뭐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하고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F'A 값이 되죠. 자, 그래서 F'A 값이 되니까 F'A 값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Y-FA 값은 M이 F'A니까 F'A, X-A.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Y-FA 값은 F'A의 X-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접점만 구하면 되잖아. 이럴 때는 뭘 구한다고? 접점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접점을 구해주면 되니까, 왜?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 값이 나와 있을 때 접점을 구하면 되니까 F'A 값이 기울기하고 같다라고 놓고 A 값을 찾은 거야. 자, 그래서 A 값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곡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의 방정식.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한 점이 밖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접점을 뭐라고 넣냐면 A, 우리가 B라고 놓고 B라고 놓고 A, B에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M 값은 F'A잖아. 자, 그래서 F'A라고 놓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그게 바로 뭐야? 이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접점하고 기울기를 다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중요하지. 기억해두자. 접점의 좌표 A, FA라고 놓고 그 다음 F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F'A 값이니까, 그래서 Y-FA는 F'A, X-A.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 뭘 지나야 돼? PQ를 지나야 되니까, 자, PQ를 대입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고. 그래서 A 값을 찾아준단 말이야. A 값을 찾아주면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접점도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접점하고 기울기를 다 찾으면 되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접점만 찾으면 되고, 그 다음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그래서 미분만 해주면 되니까 이걸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 평균값의 정리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자, 우리가 닫힌 구간 A, B에서는 연속이어야 되고 열린 구간은 A, B에서는 미분 가능하다고. 미분 가능. 자, 그리고 양 끝점 FA 값하고 FB 값이 같을 때 F'C가 0이 되는 C 값이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여기에 FA 값하고 FB 값이 같으면서 A하고 B에서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야. 그래서 F'A 값이 0이 되는, F'C 값이 0이 되는 값, 즉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 그런 C 값이 적어도 하나 A, B에서 존재한다는 게 롤의 정리고, 자, 평균값의 정리라는 것은, 자,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B-A분의 FB-FA가, 이것은 기울기죠.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울기, 이 기울기하고 같게 되는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F'C 값이 이거하고 같게 되는 F'C 값이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의 정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의 기울기하고 이것의 기울기 이렇게 같게 되는 그런 C 값이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의 정리다 라고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자. 자, 이런 정리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고,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예제 문제 풀고 가자. 우리가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것을 만족했을 때
y 콜 gx 위에는 1, g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 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했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지금 1, g의 1값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 1, g의 1값이니까 우리가 g 프라임 1값. 자, g 프라임 1값이 기울기잖아. 자, 이것의 미분 계수값이 기울기니까 이것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g의 1값은 여기에다 1 대입하면 y 값이 나오니까 g의 1값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g의 1값은 x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럼 y 콜 fx 위에 있는 점 1, f1에서 접선이 x축하고 만나는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자, 미분값 f 프라임 1값을 찾아줘야지. 기울기가 f 프라임 1값이니까. 자, 그래서 f 프라임 1값을 찾아주자.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면 얘를 갖다 gx를 갖다 x 곱하기 fx라고 했으니까 gx를 미분해줘야겠죠. 자, 그럼 g 프라임 x 우리가 곱하기의 미분법 알고 있지. 앞에 거 미분하면 fx. 자, 그 다음 x 써주고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해줘야 되니까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f 프라임 1값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자. f 프라임 1값은 얘는 f1값 더하기 x에다 1 대입하니까 f 프라임 1값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얼마라고 있어? 이게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마이너스 2값이 되고 g의 1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g에다 1값 대입해보자. g의 1값은 x에다 1 대입하니까 1 곱하기 f1값이 되지. 자, 그래서 f1값 얘가 얼마라고? 즉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f1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1,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그 다음 이것은 여기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 프라임 1 값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f 프라임 1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자, 그래서 f 프라임 1 값은 마이너스 1 값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야?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 값이고 1,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 플러스 1 값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값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지. y 콜 fx에. 자, 이 접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는 x축하고 만난다는 것은 y에다 0만 대입하면 되죠. 0을 대입하니까 이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니까 얘 없어져서 x 값은 얼마야? 그렇죠. 0이 되죠. 자, 그래서 x 값이 0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답이 0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우리가 증가라는 것은 x값이 커지면서 함수값도 커질 때 우리는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라고 하고 x값이 커지면서 함수값이 작아지면 그 구간에서는 감소라고 이야기한다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건 증가고 얘는 이렇게 하면 감소지. x값이 커지면서 함수값이 커지고 있고 x값이 커지면서 함수값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미분값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 얘 미분값은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접선의 기울기를 증가하고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뭐야? 양수가 되죠.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 값이 음수잖아. 자, 그래서 증가하고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 감소하고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x 값이 양수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f'x 값이 음수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가 증가한다고 하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하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fx 값이 이 구간에 감소한다고 하면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같다가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니네들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이 되거든. 0이 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나 감소나 우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고 하면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한다고 하면 미분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 우리가 함수의 극대와 극소는 자, 우리가 A라는 점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 하면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부분, 이게 극대값. 여기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부분, 이걸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통틀어서 우리는 극값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극값에서 미분계수, 우리가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고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f 프라임 a 값은 제로예요. 자, 그래서 f 프라임 값이 제로가 되니까 우리는 극값을 가지면 미분값이 0이 된다.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값이 미분하면 a 값은 제로가 된다는 걸 기억해두고, 반대로 역으로는 성립하지 않아. 미분값이 0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나와 있죠. 명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하고, 얘가 있죠. fx는 x의 세제곱 생각하면 되니까.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극대극소 판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미분값이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 자, 그래서 x 이퀄 a에서 좌우의 부호가 f 프라임 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값.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값.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을 미분값이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고, 그 양쪽의 부호를, 미분값의 부호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 체크해 주면 되죠. 자, 예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3차 함수 이것의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2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f2 값이 0이면 자, f2 값은 x에다 2 대입하니까 8 더하기 자, 2a 플러스 b 값은 0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 fx는 열릴 구간 0, 2에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올라가죠. 그럼 감소하는 구간이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f 미분 한번 해보자. 그럼 미분해주면, 미분했을 때 자, 얘는 3x의 제곱 플러스 a가 나오죠. 자, 3x의 제곱 플러스 a니까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이건 얘는 그래프가 3x의 제곱 플러스 a 값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자.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는 미분값이 양수니까 증가하는 부분이고, 이건 미분값이 양수면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이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 0하고 자, 2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서는 0보다 작으면 되죠, 미분값이. 자, 그래서 f 프라임 0 값이 0 대입하면 a가 되잖아.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자, f 프라임 또 이 값도 마찬가지. 이 값 대입했을 때 여기에다 2 대입하면 우리가 10, 4, 3, 12 플러스 a 값도 어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그 부분이 감소할 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a 값은 결국 뭐야? a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a 값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 값은 여기에서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b 값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값이니까. 자,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실수 b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값의 최소값은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a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주면 b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오겠죠. 부호가 바뀌지. 왜냐면 한번 세워보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다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a 값은 부호가 바뀌면서 24가 되잖아.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값은 2a 마이너스 8 값은 자, 여기다가 8을 빼주니까 8 빼주면 16이 되나? 자, 16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가 바로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b의 최소값은 16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극대극소값 찾아서 극대극소값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먼저 x값을 찾아. 그래서 0이 되는 x값을 찾아 놓고 미분값이 양쪽의 부호가 바뀌는지 해서 극대극소 모양을 갖다가 찾아주면 되지. 자, 그래서 체크한 다음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4차 함수는 W처럼 그려진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미분값이 0이 되는 부분에서 극대 국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닫힌 구간 AB에서 양 끝점하고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그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 구간 안에서 이렇게 체크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프 모양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체크해서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가질지 체크하면 돼. 자, 그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은 우리가 식을 만들지. 식을 만든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부분에서 거의 최대 최소를 가져요. 그래서 미분값이 0이 되는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미분값이 0이 되는 부분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 함수 fx가 자, 여기 자, 한번 보자.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얘를 미분했을 때 미분을 한번 해보자.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다 1값 대입하면 f 프라임 1값은 극값을 가지니까 3 더하기 6 더하기 a값 이게 0이 되지. 자, 그래서 a 값은 바로 마이너스 9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거 바로 찾았으니까 결국은 fx라는 것은 어떻게 되니?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9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난다고. 그 다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fx는 최대값이 25라고 했으니까 이건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면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최대 최소값을 찾아내는 최대값을 찾으니까 극대값하고 뭘 찾으면 돼? 양 끝점을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미분했을 때 여기 a가 마이너스 9라고 있으니까 미분값이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자. 그럼 미분값은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이것이 0이 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3으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값이 0이죠. 자, 인수분해가 되지. x 마이너스 1값, x 마이너스 3 어디가 플러스야? 3이 플러스죠. 자, 그래서 x는 2라고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3은 이 범위 안에 없잖아. 이 범위 안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하고 1값이니까 이게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지면 결국 마이너스 3에서는 극대값, 1에서는 극소값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그럼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야.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자, 2까지니까 여기까지죠. 자, 그럼 여기는 최소값이 되겠지. 지금 1에서 최소값이 되고 2일 때하고 마이너스 2일 때하고 2일 때 두 개를 찾아보면 되겠네. 자, 그럼 마이너스 2일 때인지 2일 때인지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구해보면 f의 마이너스 2값. 자, f의 마이너스 2값을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8 더하기 그다음 4, 3, 1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 9, 18이 되죠. 그다음 플러스 b가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10이니까 22 더하기 b가 되고 자, 그 다음에 f의 이 값을 구해보자. f의 이 값은 여기다 2 대입하면 8 그 다음 플러스 12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b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20이니까 b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어느 게 더 커? 22 플러스 b가 크니까 이게 바로 얼마가 돼? 얘가 25가 돼야 되는 최대값이니까. 자, 그래서 b 값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3이 되네요. b 값이 3이고 그 다음 a 값이 마이너스 9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방정식의 활용.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은 이건 잘 봐둬야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함수 fx 이퀄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 만나는 부분. 자, x축하고 만나는 부분 이렇게 그려지면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3개면 이게 바로 실근이잖아.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구하면 되지.
이것은 y 콜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x축하고 만나는 점. fx 이퀄 k라고 하면 y 콜 fx하고 y 콜 k.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리고 나서 k값을 그려줬을 때 만나는 교점이 바로 해가 되고 그것에 x축이 여기 x축이 있으면 이것의 x축하고 여기 내렸을 때 x축이 바로 해가 된다라는 거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자, y 콜 fx하고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y 콜 fx하고 y 콜 gx의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gx를 넘겨서 얘처럼 첫 번째처럼 구해도 됩니다. 자, 쭉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자, 이것은 극대값하고 극소값,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고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두 개의 실근을 갖고 그 다음 극대극소가 같은 방향이 있으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실근 3개 그 다음에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했을 때 0이면 실근은 2개 극대극소값이 양수면 실근의 개수는 하나다 라고 생각하면 돼. 부등식의 활용은 이것은 fx가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gx를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자, 그것에 hx라고 놓고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끝난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3차 함수, 3차 방정식. 자, 이거가 서로 다른 두 개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질 때 k의 개수. 그러면 이것은 k는 놔두고 9x만 좌변으로 넘겨요. 그럼 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이퀄 k니까 이것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자고. 자, 그럼 fx라고 놓자. 이것을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 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잖아. 이것이 0이 된 x값을 찾기 극값을 찾기 위해서 3으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고 3이잖아.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1값이 있을 거고 여기에 3값이 이렇게 있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값에서 3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값에서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9x니까 원점을 지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y 콜 k라는 자, 직선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y 콜 k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얘는 근이 이거하고 이거니까 x축 근이 이건 양근이지만 이건 두 개는 음근이 같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k값은 이렇게 지나가면 얘는 두 개의 양근하고 하나의 음근을 갖지. 자, 그래서 이게 원점 5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k값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 극소값을 찾아야겠네. 자, 1일 때는 얼마? 여기다 1 대입하면 3을 대입해야죠. 3 대입하면 3의 세제곱 이건 없어지고 3구 27 여기가 마이너스 27이네. 그래서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0보다 작으면 되죠. 자, 이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두 개의 양근하고 하나의 음근을 갖는다. 그래서 k의 개수는 마이너스 26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26개가 있죠. 자, 그래서 26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우리가 어떤 위치가 있으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 그렇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 가속도가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위치를 x는 ft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 이퀄 ft라고 주어졌을 때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자, 그 다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했을 때 가속도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예제 5번 문제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이렇게 PQ의 시각 T에서 위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PQ에 만나는 순간의 속도 P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지. PQ가 만나는 순간 PQ가 만난다는 것은 P하고 Q 위치가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ET에 우리가 제곱 마이너스 4T 값이 얼마하고 같아?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하고 같아야 되잖아. 자,
자, 그래서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 다, 이건 3t의 제곱, 마이너스 9t 값이 0이죠. 자, 그래서 얘는 3t로 묶어주면 t-3 값이 0이니까 t가 3일 때 같은 위치에 있지. 자, 그래서 t가 3일 때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p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의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되잖아. 즉 f 프라임 t가, 자, 미분하면 4t-4가 되죠. 자, 그래서 속도는 결국은 뭐가 돼? f 프라임 얼마? 3을 대입해주면 되죠. 3 대입해주면 3, 4, 12-4가 되니까 얘는 8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p의 속도는 8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